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이영백입니다. 오늘 시애틀 한인회 지원으로 이 건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의를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뭐 시애틀에서 15년 정도 프랙티스한 한의사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은 레인시티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과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채널을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딱 주제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의학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일반인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양의학적인 관점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염증과 감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한의원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가 의학 용어상에서 감염과 염증에 대한 그 혼돈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염증과 감염의 차이는 이게 몸에서 조직의 손상에 의한 것이냐, 안 그러면 외부 병원체가 내 몸에 침투를 해서 생기느냐, 그 차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발생하는 발목을 삔다. 그러면은 발목에 이제 많은 뼈들이 있는데 뭐 그 뼈들을 잇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그 인대죠.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은 근육이고요. 이제 그 발목을 뼈었을 때 그때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제 인대나 근육이 파열이 일어나거나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죠. 심한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뼈가 금이 간다든지 뼈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 근육 손상과 인대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게 되고 아프게 되고 열이 나고 그리고 아주 심하면 이제 기능 상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염증입니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염증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붓고 열나고 발갛게 변하고 그리고 심하면 기능 상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면역 체계가 실제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군대 같은 것이라 우리가 비유를 한다 하면 우리가 다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피부 손상까지 같이 일어나면은 감염이 일어나는 이쪽 감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부 손상이 일어나면 외부에서 병원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손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었다.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 빨리 거기에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군대라는 면역체의 세포들이 몰려가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혈관이 열려야 됩니다. 혈관이. 그게 하나의 수송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손상이나 안 그러면은 그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 부위에 혈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피를 통해서 가는 것이 면역 세포들입니다. 걔들을 이제 쭉 보내면서 그 부위에 여러 이제 신호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공군, 뭐 해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여러 다른 면역 체계에 여러 다른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 집단들이요. 걔들끼리 또 서로 신호를 보내고 정원을 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보통 화학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히스타민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증 물질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통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가 몰리니까 붓게 되고 피가 몰리니까 열이 나고 발갛게 이 색이 변하게 되고 너무 많이 다쳐서 이제 뭐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다치고 그런 경우에는 기능 상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염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염증을 이야기했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이 발을 뺏어 갔더만 엑스레이 찍었더만 전혀 뭐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 냉찜질을 하시라.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한의학에서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이야기할 때 꼭 냉찜질만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찜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발목을 뺐다. 조직 손상이 왔을 때 왜 우리는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염증이란 그 정의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붓고 열이 나고 발갛게 된다는 건 혈관이 열려가지고 피가 쏠려 들어오는 건데 면역 시스템이 수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밖에서 얼음을 갖다 대 가지고 냉찜질을 해버리면 혈관이 확장이 될 것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확 열려서 면역 시스템이 거기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탁 차게 만들어 보니까 수축해서 개들이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붓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발갛게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통증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냉찜질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프지가 않다 해서 그러면 회복이 빨리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 손상이 왔을 때 회복을 하려면 이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잘 돼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쳤을 때 냉찜질을 해란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처음에 다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냉찜질을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너무 붓거나 너무 아프게 되는 것은 좀 억제하자. 하지만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시점 돼서는 좀 혈관을 열어주자. 그래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잘 회복하게 해주자. 그게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냉찜질을 좀 한 이틀 정도는 해줄 수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은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은 천천히 그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한 이틀 지나고부터는 회복이 굉장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제 온찜질을 가미했을 때 훨씬 더 회복이 효율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온찜질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 하여튼 거기에 혈관에 피가 몰려서 그 자리로 가주면 빨리 회복을 하는데 온찜질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자꾸 움직여주는 거죠. 스트레치 해주면 스트레치 해주는 만큼 피가 거기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이 스트레치를 해주게 되면 이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이게 인대나 근육이 다쳤다가 회복이 될 때는 보통 뻣뻣해져요. 그것을 좀 예방하면서 회복을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치 해주면 피도 많이 몰려가고 피가 많이 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돼서 빨리 세포들이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복하는 조직들이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스트레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발을 삐었다 이래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은 움직이라고 많이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염증과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염증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을 이제 정세로 우리가 얘기하면 붓고 열이 나고 발갛게 변하고 통증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기능 상실이 되는 그런 현상을 염증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염증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